저는 앞으로 발전 전략은 그냥 인심 쓰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너 그냥 빈말로만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뭘로 먹고 살 거냐? 말로 한다고 되냐? 그게 쉽지가 않죠. 기업들한테 제가 아니 저기 호남이나 아니 경남 이런 데 가서 좀 기업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이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요. 뭐 땅값 싸고 물가 싸고 이건 좋은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대학 졸업하면 다 서울로 간대요. 근데 그 서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서울로 가냐? 여긴 영화 볼 때도 없고요. 연애할 때도 마땅치 않고요. 미래가 없어요. 점점 나빠질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게 엉켜 있어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인재 양성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젠가 우리 발표했는데 권역별로 거점 국립대를 대대적으로 육성하자. 이거 사실 참 심각한 문제인데 정치라고 하는 게 억강부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사람에게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것 맞죠? 그런데 이 나라는 이상해요. 서울대는 전북대보다 학생 1인당 지원 예산이 두세 배가 많아요. 왜? 왜 그래야 되는데? 1인당 예산이 서울대는 한 5, 6천 되면 여기는 한 2천, 2, 300 정도? 아, 왜 그러냐 도대체. 그래서 이거를 일단 균형을 맞추는데 그걸 뺏어서 하긴 좀 어렵고 뺏으면 또 난리 나잖아요. 지방 거점 대학이란 지원을 대폭 늘려서 여기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다.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두 번째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만 단락 하나 온다고 되겠어요? 그런다고 아무 기업이나 가라고 막 한다고 가겠어요? 저는 가끔씩 그 대통령 되신 분들이 재벌 회장들 만나가지고 투자 약정서 쓰고 막 사진 찍고 하는 거 보고 제가 그때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거 뭐하러 하나? 기업이란 돈이 되면 부모가 하지 말래도 하고요. 기업은 돈이 안 되면 할배가, 아들이, 며느리, 마누라가, 죄송합니다. 부인이 와서, 남편이 와서 빌어도 절대 안 해요. 그게 기업이죠. 기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이 서남 해안은 재생에너지의 보고죠. 앞으로 이 무한한 바람, 태양, 지금 해가 안 뜨는데 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는 기후위기 때문에 탈탄소 시대, 탄소 제로 시대를 향해서 갑니다. 화석 연료로 생산한 제품은 절대 안 산다. 이걸 뭐라 그래요? R200이라는데 모르는 분이 있었죠. R200은 모르더니 I will be back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발음이 비슷해요? 예. I will be back 절대 안 되죠. 여하튼, 이 전 세계가 이제 R200이 표준이 돼서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수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다른 나라는 최하 30%에서 70%까지 되는데 우리는 9%입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 혼자 쓰려도 부족하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재생에너지가 없으니까 재생에너지가 많은 데를 찾아서 해외로 생산기지들이, 즉 공장들이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이 정권이 뭘 했냐? 수사가 전문이라서 태양광 관련 업체 비리 찾는다고 마구 수사를 하는 바람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한심하지 않습니까? 3년 뒤떨어졌지만 여하튼 이제는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을 해야 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지원을 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관련 산업도 생기고 수출도 하고 그러는 거죠. 풍력, 태양광 많이 해야죠. 근데 이게 전남, 전북, 충남 이 라인, 이 서남 해안이 경남 재생에너지의 보고입니다. 바람도 좋고 햇볕도 좋고 또 해안가들이 꽃 엄청 이래가지고 그 비어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사람 폐포처럼 여기에 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해가지고 내가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표현을 했더니
즉 아무 데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팔 수 있게 도로를 조밀하게 송배전망을 촘촘하게 깔아줘야 된다는 의미로 고속도로라 그랬더니 그럼 다 서울로 보내는 고속도로 말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설이 좀 길었는데 누구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누구냐면 저는 이 국민의힘이 정말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미안하게도 안타깝게도 보수 정당이라고 지금까지 불려왔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보수가 아니라 수구, 땡통, 또는 반동 이런 완전 이해관계 집단이 불과했어요. 그래도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예 요즘 보니까 우리 원래 보수 아니야. 우리 원래 수구야. 우리 이해 집단이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광주 5.18이 며칠 남았는데 정호용을 영입을 합니까? 에? 광주 5.18 비상계엄으로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상했던 공수부대 지휘관 정호용을 영입을 했대요. 그래서 욕을 막 하니까 취소했다는데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좌우의 화합도 중요하고 정말 보수 가짜 보수 정당 안에서 진짜 보수 활동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사실상 쫓겨난 김상욱 의원 어디 있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잘했어, 잘했어. 네. 자, 이제 이분이 자신이 가진 보수의 진정한 가치, 합리적 보수의 정신을 우리 민주당 안에서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1분 스피치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익산에서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 뵈니까요 힘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대로 다시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진보, 보수, 우리 진영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진영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나요? 일 안 합니다. 일해서 국민들께 도움 드려서 그래서 신뢰받고 지지받는 그게 귀찮고 안 하기 싫으니까 진영 나눠서 진영에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밖에 정 만들고 안에 정 만들어서 새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을 주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구로 보는 겁니다.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면 진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영도 보수 진보는 진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능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수의 기능, 보수의 역할, 진보의 기능, 진보의 역할. 그렇다면 보수와 진보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많이 찾아보고 연구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가장 보수의 기능, 역할, 즉 우리나라 안정적으로 질서 지키고 원칙 지키고 민주주의 지키고 법치주의 지키고 공정사회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시고 실천하신 분입니다. 동의하시죠? 또 진보의 기능으로 봐서도 지금 얼마나 시대가 또 변합니까? AI 혁명, 로보틱스 혁명, 세상이 바뀌는데 어떻게 중심 잡을지 어떻게 길을 개척해야 할지 고민하고 정책으로 내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또 참된 진보주의자입니다. 근데 이건요 기능과 역할로 보는 거예요. 진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진영으로 정치를 나누는 사람들 그 정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이 보수, 진보 이렇게 진영 갈등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이 도구가 아니라 국민이 정말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네. 우리 김상욱
의원 민주당에 오셔서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해 가기를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좀 근본에서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는 이 정상과 비정상이 경쟁을 했어요. 이 비정상, 이권에 매몰된 이 정치 몰입이라면 너무 심한 표현이 될 테고 정치권 지역을 기반으로 이 가짜 보수, 참칭 보수, 이 참칭 보수가 보수라고 불려왔죠. 저는 이게 비정상이었다고 봅니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밥 먹듯이 하고 원래 하겠다고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도 우리가 하면 반대해요. 지난 3년 동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여당이 뭘 하자 그러고 야당이 말리고 그래야 되는데 3년 동안 그들이 한 게 야당 발목 잡는 거였어요. 그저 어떻게든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일이에요.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들어서 새 길을 내는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길을 더 낫게 만들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데 반대로 남들이 뭘 하면 시기 질투해서 그런지 성과가 그쪽으로 갈까봐 그런지 무조건 반대해요. 나 이런 정당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비정상적인 이해관계 이익 집단을 보수라고 부르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치 집단을 진보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좀 제자리를 찾아서 이 비상식은 좀 비상식의 영역으로 밀어내고 이 상식의 영역 안에서 진짜 합리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가 경쟁하는 그런 정상적인 정치 체제를 만드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출발도 역시 6월 3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